네, 안녕하세요. 나이스의 법인 조은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맘쯤이 되면 세무사무실에서는 회사 근로자들의 작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근로소득자 분들을 위한 2025년도 연말정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작년 연말정산과 비교했을 때 이번 연말정산에서 바뀐 공제 감면 항목들을 살펴보고요. 공제 감면을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거나 확대되는 항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세액공제가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2024년도 중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적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자녀세액공제액이 늘어났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5만 원이 늘어난 것인데요. 자녀가 2명인 경우에 35만 원, 3명인 경우는 65만 원, 4명인 경우는 95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인 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산후조리원비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네 번째,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한도가 확대되고요. 적용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기준이 완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기관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소득공제액 한도가 기존 500에서 1,800만 원에서 600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고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4년도에 지출한 월세분부터 세액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총 급여액 기준이 기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로 확대가 되고요. 월세액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여섯 번째,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한도가 상향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 대상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기부금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2024년도 기부금에 한해서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체크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 등을 구분해서 15%에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게 되고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추가적으로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서 지출액이 늘어났다면 그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만큼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바뀌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존보다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거나 공제 금액이 늘어난다는 소식이니만큼 이번 연말정산에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작년 말에 연말정산 과다 공제 사례를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한 과다 공제 사례를 사전에 소개함으로써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 보도자료를 준비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소개하고 있는 주요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소득기준 초과자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사례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해서 인적공제를 받는 케이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보도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를 함께 보시죠. 작년에 어머니께서 상가를 양도해서 그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깜빡하고 있다가 평소에 적용하던 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해서 인적공제 및 보험료 공제 등을 받았다가 이 과다공제 안내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를 적용하시기 전에 소득금액 초과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로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케이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참고로 부부간의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 적용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잘 소통하셔서 공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 주택자금 및 월세 세액공제 과다공제 사례입니다. 네, 연도 말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또는 청약 저축에 대한 공제 또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케이스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 공제 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과다공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비 세액공제, 과다공제 사례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 초과 환급금 또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는 케이스가 들어 있는데 이 경우에 과다공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부금 세액공제, 과다공제 사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매년 수백 명이 실제 기부한 사실 없이 동일 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세액공제를 받아온 사실이 적발된 케이스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동일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각각 세액공제를 받는 케이스도 많이 적발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바뀌게 되는 공제 감면 항목들과 국세청에서 소개하고 있는 과다공제 사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이번 연말정산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모두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죠. 이 연말정산 환급을 꼭 받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이스생법인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